네, 시장 밀려났습니다. 이에 대한 전략들 좀 세워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삼성스타 컨설팅 김필 총장 그리고 승리투자클럽 윤호정 연구원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시장 분위기가 또 좋지 않습니다. 김필 총장님, 이렇게나 매주 금요일마다 우리는 마음이 아픕니다. 괜찮아질 거라고 하셨잖아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 겁니까? 오늘 시장 분석이요. 제가 봤을 때는 아직도 여러분들이 지금 마음이 흔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주식이라는 것이 시간이 필요할 때는 계속 시간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주식 시장이 왜 출렁거리는지 기본 요소들을 보면 결국에는 한 군데 집중이 되는데 유로존 아니겠습니까? 그럼 여러분들께 쉽게 생각해서 유로존을 쳐다보시면 유로존이 해결이 됐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식시장은 흔들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유로존이 어느 정도 구체화되기 시작했을 때 그때 새로운 모멘텀이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그 사이에서는 제가 우리 종합 차트를 한번 살짝 보여드리면서 이러한 관계입니다. 쭉 꾸준히 올라가지고 한번 쉬었다가 다시 한번 갔다가 다시 쉬는 그런 과정에서 잔파도에서 지금 흔들려가는 요 구간에 지금 제가 커즈를 갖다 대는 요 구간이 지금 요 구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7월 초까지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어 놓지 않을까. 여기에 너무 그렇게 흔들리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예. 계속해서요. 예, 윤호정 실장님의 의견도 한번 들어볼게요. 시장 상황 어떻게 분석하고 계신지 괜찮습니까? 네, 총재님 말씀대로 조금만 더 견디면 되는 걸까요? 네, 글쎄요. 일단은 뭐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시장의 상황인데요. 어느 정도 시장의 참여자들이 기대감을 가지고 올라왔는데 그 기대감이 어떠한 그 시장의 어떤 그 실망감과 겹치면서 또 지표에 대한 어떤 부진한 부분이 악재를 겹치면서 시장에 악재로 표출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시장에서 봤을 때 주요 지지선으로 여겼던 1883포인트와 5일선의 이탈이 시장에서의 향후 어떤 기간 조정의 형태를 좀 더 거쳐야지 어느 정도의 상승의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수급도 참 좋지가 않고요. 수급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뒤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증권사 연결해서 구체적인 얘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좀 눈여겨봤던 것이 하락장 속에서도 그래도 항공주들의 흐름은 괜찮더라고요. 국제유가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국제유가가 밀려나면서 화학이나 정유는 악재가 되겠지만 항공주는 또 호재로 작용을 하는 모습인데 앞으로 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제 항공 자체가 세계 시장을 끌어가는 그런 주도주 역할을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언제든지. 언제든지 종합 자체를 끌어가는 건 주도주가 나와야 되고 그 주도주는 세계 경기를 끌어가는 거였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대한항공이든 아시아나항공이든 여러 가지 달러라든가 또 아니면 유가라든가 이런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유가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는 혜택이 가죠.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혜택이 가는데 예를 들어서 대한항공 차트를 이렇게 보신다면 대한항공이 지금 바닥을 치고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대한항공이 열어보면 이 240일 기준선을 아직 닿지도 않았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당장 금세 좋아진다라는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유가하고 연동해가지고 유가가 만일에 다시 올라간다 면 다시 한번 부딪히고 쉬게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는 항공주가 좋은 것만은 사실입니다. 당분간은. 그러나 세계 시장을 끌어갈 수 있는 주도 역할을 할 수 있느냐라는 걸 먼저 생각하시면서 주식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항공주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단기적인 수익을 기대를 해야 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예. 긴 흐름을 말고요. 보지 마시고요. 대신에 WTI 국제 유가 가격의 하락 추세 역시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다는 거.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유 그리고 화학주에 또 투자하신 분들이 상당수니까요. 그에 대한 또 투자 의견 우리 윤호정 실장님의 의견 좀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어때요?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은 긴 흐름에서는 조금 더 홀딩 아니면 단기적인 매도 이런 전략이 필요한 겁니까? 어떤 아이디어 갖고 계세요? 네, 일단은 정유화학주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는 좀 안 좋은 얘기일 수 있겠지만은 이미 어저께 조치를 좀 취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했었어야 됐다. 어저께 했었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WTI 기준으로 82.5달러를 박스권을 하단을 하회했다는 것은 분명히 정유화학주한테는 악재의 뉴스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어저께 딱 깨면서 FOMC에서 QE3를 안 하면서 어떤 오퍼레이션 트위스트의 연장으로 갔을 때에는 분명히 가지고 계신 분들의 어떤 소재 관련된 부분에 어떤 고려안이라든지 기타 정유화학주에 관련 부분은 위기관리 하셔야 된다. 왜냐하면은 호남석유화학 기준으로 보시게 되면은 LG화학이 먼저 좋은 흐름을 이어갔고 뒤따라서 수급을 가지고 호남석유화학이 24만 원을 돌파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오전에 정유주가 떨어지는 과정에서 LG화학이 0.8% 정도로 버티고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호남석유가 24만 원을 깨고 내려간다는 것은 추후
여타적인 그 전반적인 흐름이 기관권의 매도세와 외국인의 매도세가 나올 것을 암시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련돼서는 어저께 오전에 위기 관리가 꼭 필요했었다 이렇게 좀 판단되어집니다. 그러면 오늘도 팔지 못하고 가지고 계셨다. 그러고는 주말을 보내고 다음 주 월요일에 이 화학주와 정유주를 가지고 주식시장을 바라보게 됐다. 이런 투자자 입장에서는 월요일이라도 좀 팔아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더 가져갈까요? 지금은 타이밍이 좀 늦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틀간 떨어진 폭이 지금 한 6%, 7% 정도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좀 반등을 좀 기다리셔가지고 좀 회복을 좀 기다리시는 게 낫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유통주도 한번 살펴볼게요. 조금 전에 나온 뉴스였는데요. 법원이 이런 판결을 내렸습니다. 왜? 돌아오는 일요일이 그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 아니겠습니까? 이제 전국적으로 거의 70% 가까운 대형마트 SSM이 문을 닫게 되는데 그 서울 강동 송파구가 제기한 소송에 대해서 법원이 영업 제한 취소 판결을 내렸다는 소식이 조금 전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일요일에 정상 영업을 대형마트가 할 수 있게 됐다라는 뜻입니다. 분명 대형마트 그 유통주들에게는 다음 주 월요일 호재로 작용하지 않을까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좀 짚어보도록 할게요. 총장님, 요즘 들어서 요즘 같은 시기에는 경기에 민감한 종목보다는 그래도 내수나 뭐 특히 유통 이런 종목 쪽으로 좀 보자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와 맞물려서 저런 법원의 판결 분명히 호재로 작용할 것 같거든요. 다음 주 월요일 시장 좀 어떻게 예상을 해볼 수 있을까요? 이마트 자체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마트라든가 홈쇼핑이라든가 이런 데 자체에 대해서는 개별 기업에 대해서는 사실은 재료가 괜찮은 거죠. 법원이 그렇게 내렸기 때문에 소위 얘기하는 국가적인 자유경쟁 체제에서 인위적 제재는 항상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까? 예. 지금 인위적 제재가 가하려고 했는데 그걸 법원이 반대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개별 기업에게는 호재지만 실제 국가적 차원에서 봤을 때는 어떤 그 영세 사업자들의 그 사업 영역이 축소되다 보니까 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그걸 또 국가는 어느 정도 풀어주려고 하고 있는 그런 사이에 있기 때문에 당장 지금 효과를 이마트가 좋아진다 또 아니면 어떤 홈쇼핑이 좋아진다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그걸 제재하는 것보다는 풀어주고 이런 상태가 더 개일 기업에는 낫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상승 기류를 오히려 타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오늘 이마트나 롯데 쇼핑의 경우에는요.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장중화 때는 3, 4%씩 밀려났던 그런 종목들입니다. 그런데 이번 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상승으로 반전했고요. 이마트의 경우는 1.5%의 상승, 롯데 쇼핑도 1.9%의 상승으로 저렇게 장 막판 들어서 지수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다음 주 월요일 이 유통주들의 움직임이 어떨지 한번 눈여겨봐야 될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다른 종목들은 좀 볼까요? 요즘 들어서 한국전력의 주가가 굉장히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팔자 속에서도 꾸준히 유입되고 있는 그런 종목군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한국전력이 될 텐데 윤호정 실장님께서는 한국전력 좀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추가 상승 또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네,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네, 그 주식 격언 중에서 정부 정책에 반하지 말라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로 봤을 때 제가 이제 그 재경부죠. 재경부 현판이 중산층을 두텁게 해서 전력 대책 관련된 문구로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그러한 걸로 봤을 때에는 시장의 뉴스 플로라든지 어떤 그런 여름철 전력 수요난, 어떤 에너지 부족 관련해서는 분명히 상승 모멘텀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트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지난 수요일 날 이미 매수를 했었어야 되는 부분인데요. 지금 보시게 되면은 아래쪽에서 하락한 이후에 아래쪽에서 거래량이 대량으로 수반이 되고 있고 기관권의 매수세가 쭉 들어왔던 지금 차트의 흐름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흐름에서의 단기 박스라인의 상향 도파를 수요일 날 24,500원을 돌파할 때 어느 정도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시그널이 나왔다. 특히 각 업종에서의 어떤 그 순환매가 빨리빨리 일어나고 있는 장세가 지금 펼쳐지고 있는데요. 지금 뭐 OCI도 그렇고 한국전력도 그렇고 여타 먼저 올라갔던 LS산전도 그렇고요. 그러한 어떤 기관의 움직임을 봤을 때에는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마감 가격이 25,500원 선입니다. 불과 며칠 사이에 뭐 2, 3,000원씩 꽁충 뛰어오르는 모습인데 추가적인 상승, 그렇다면 가격대를 좀 제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단계적으로 어느 선까지 내다볼 수 있겠습니까? 네, 일단은 그 28,000원까지는 보고 있습니다. 28,000원의 목표치를 두고 네. 그 부분에서의 어떤 그 저항 라인은 좀 있을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이미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추가적인 상승 한 28,000원 선까지는 내다보고 수익률 좀 극대화하자라는 의견이십니다. 총장님께서는 어때요? 총장님께서 다음 주 월요일 한국전력을
사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어떠세요? 예, 저도 살 의향이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28일, 29일 이제 거기 임시 그 이사회 그쪽에서 이제 인상안을 내놓고서 같이 경로를 벌이겠죠. 예. 그 다음번에는 어떻게 이제 가격이 결정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문화 수준이 높아지면서 전력 소요량은 더 늘어나거든요. 예. 그리고 그 다음번에 산업 전력 요금이 우리나라가 실질적으로는 쌉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FTA라든가 어떤 문제 제기가 들어오면 우리가 그거를 커버할 이론이 논리가 좀 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하신다면 전력 요금이 인상되지 않을까. 그러면 지금까지 전체적인 차트를 보더라도 연봉을 보든 일단 이제는 바닥이 쳐가지고 다시 올라가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저 같으면 사고 싶습니다. 예. 어제였죠? 정전 훈련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정부의 좀 어떤 강한 의지만으로도 조금 더 올라갈 수 있겠다라는 말씀. 그렇습니다. 예. 총재님께서는 한 어느 선까지 보실래요? 제가 한 3만 원 정도까지 이렇게 가볍게 보시고서 거기에서 이제 주식이라는 게 어떤 매물이라는 게 있는데 그 매물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이동평균선이에요. 그래서 3년 이동평균선 720일을 이렇게 보면 29,200원 정도에 있는데 요거를 뚫느냐 안 뚫느냐 거기에 이제 중요한 변곡인데 제가 봤을 때는 그 정도까지는 보유해 나가셔도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예, 시장 전반적인 상황과 함께 오늘 시장에서 좀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었던 종목군들 좀 살펴봤는데요. 잠시 뒤에는 수급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문제가 됐던 것인지 잠시 뒤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